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7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대반전을 목격했습니다. 연일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계좌의 평가액이 가파르게 깎여나갔던 절망의 순간은 하루 만에 지수가 17.91% 대폭등하며 코스피 6500선을 다시 돌파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이 폭풍 같았던 일주일 동안 저는 7월의 마지막 급여를 투입하여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인 29만 원을 묵묵하게 상환해냈습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8월 4일에 입금이 대기 중인 기존 커버드콜 종목들의 분배금 현황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폭락장의 저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미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비 속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산 리밸런싱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율을 마치자마자 거짓말처럼 7월 31일의 역사적인 대폭등을 그대로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공포장 속에서 제가 어떻게 세제 페널티를 피해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조율해 갈 수 있었는지 그 솔직한 여정을 기록해 봅니다. 시장의 어지러운 가격 변화보다 우리에게 더 명확하고 든든한 기준점은 매월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부채의 실제 크기입니다. 이번 주 저희 부채 현황 대시보드에는 소박하지만 아주 단단한 상환의 기록이 더해졌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의 대가로 지급받은 7월 급여의 일부로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 29만 원을 정상 상환하였습니다. 총 부채 잔액은 지난주 4억 5,825만 원에서 이번 주 4억 5,796만 원으로 무사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환 수치 자체는 5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장벽에 비하면 아주 미세한 변화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주 장부를 정리할 때마다 부채의 절대적인 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제 일상을 방어하는 확실한 증거이자 묵묵히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부채라는 확실한 생존의 무게를 덜어냈으니 이제 요동쳤던 자산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와 열광이 교차하는 주식 역사에 남을 초변동성 장세였습니다. 미국의 일주일 지수 성과 지도를 보시면 그동안 과열되었던 메가캡 기술주들이 급격한 조정을 겪은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에 대한 과다 지출 우려가 겹치며 반도체 섹터의 지수가 가파르게 요동쳤습니다. 특히 이번 폭락을 주도했던 배후에는 월가의 천재 투자자로 불리던 헤지펀드의 대규모 강제 청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하드웨어 기업의 4배 레버리지까지 걸며 공격적인 롱 포지션을 잡았던 거대한 자산이 강제로 탈려나가는 투매가 일어나자 시장은 마침내 무거운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7월 31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견고한 클라우드 매출 실적 발표를 신호탄으로 시장은 유례없는 대반전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과열되었던 개인들의 수급이 500억 원대로 급격히 축소되며 과열을 스스로 시키는 동시에 극적인 반등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핵심 공격 자산인 QLD 역시 이번 주 추가 매수 없이 106주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안 평가 금액은 시장 하락의 여파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공포에 따라 매일 변하지만 제 손에 쥐어둔 지분의 절대적인 개수는 팔지 않는 한 단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폭락장 속에서 저희 배당 시스템 내부의 시스템적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술을 과감하게 가동하였습니다. 이번 주 제가 단행한 가장 중대한 결정은 미국 기술주 기반의 고배당 커버드콜 자산을 대거 정리하고 국내 지수형 자산으로 스위칭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자 상환의 한 축이었던 미국 기술주 기반의 커버드콜 종목을 절반 수준 매도하여 일부 현금화하였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었던 다른 미국 기술주 커버드콜 종목 역시 전량을 매도하여 안전하게 회수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하락장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주식을 정리하는 저희 행동을 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직장인 투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폭탄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비에 서 있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 고스란히 배당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주가가 최고점에 있을 때 대규모 매매 차익을 확정 짓는다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한도를 훌쩍 넘겨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폭락장으로 인해 주가가 크게 내려앉아 매매 차익이 거의 없는 시점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이 최적의 기회를 활용해 미국 기술주 커버드콜의 비중을 축소하고 제 소중한 투자 자본을 안전하게 보호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확보한 투자금은 상대적으로 주가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분배 안정성이 확보된 국내 지수 추정 배당 자산으로 신속히 재배치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을 추가 매수하여 수량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국내 지수 추정 위클리 종목 역시 수량을 추가하여 늘려주었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배당 재원이 기대되는 신규 종목인 코리아 밸류업 위클리 600주와 국내 코스피 200 커버드콜 액티브 1250주를 제 계좌에 새롭게 편입하였습니다. 미국 기술주 커버드콜이 가진 하락 장속 변동성 잠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지수의 단단한 하방 경직성을 바탕으로 이자 방어 시스템을 한층 더 견고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완료하자마자 7월 31일 금요일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18% 가까이 폭등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수 가격이 가장 낮아진 시점에 정확하게 세금 리스크를 피해 국내 지수형 방어선으로 대피한 덕분에 저는 폭등장의 강력한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며 계좌를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오르내림에 감정을 낭비하는 투기가 아닙니다. 매달 저를 짓누르는 대출이자를 가장 최적의 톱니바퀴 구조로 완벽히 상환해내기 위해 시스템의 비율을 이성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7월의 극단적인 변동성을 몸소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였습니다. 계좌에 찍히는 파란색 마이너스 수익률이나 하루아침에 대폭등으로 바뀌는 퍼센트 숫자는 결국 시장의 공포와 열광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잔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의 폭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직접 확보해낸 주식의 절대 소량은 제가 스스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 확실한 현실입니다. 7월 31일 역사적 폭등장의 한복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피로감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의 주식을 내던지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본을 진 외국인들은 사상 최대인 8조 6천억 원의 물량을 기쁜 마음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저는 이 자본가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가격이 저렴할 때 단 한 주라도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는 단순한 원칙의 힘을 다시 한번 굳게 신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대규모 리밸런싱을 거치기 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커버드콜 종목들로부터 다가오는 8월 4일 화요일에 실제로 제 계좌에 어느 정도의 소중한 분배 금액이 입금되는지 그 현금 흐름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비록 매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일지라도 각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며 이 험난한 시장을 견뎌내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 담담한 기록이 조용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외롭지만 멈추지 않는 이 자립의 여정을 응원해 주실 분들은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록의 한 페이지에 발자국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소중한 격려 한 번이 다음 주 장보를 열어 기록을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퇴사를 위한 준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성실하게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